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우승이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세무회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개설되는 세무회계는 크게 두 가지 세무회계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1차 과정에서 진행되는 이 심화 세무회계, 또 하나는 이제 2차 때 진행되는 2차 세무회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2차 세무회계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시험 최종 우리가 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여기서 개설하는 심화 세무회계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 과정이고요. 심화 세무회계 같은 경우는 보통 세법 개론 학습하고 나서 이제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우는 내용은 똑같아요. 심화 세무회계랑 2차 세무회계랑 똑같은데 이제 풀이하는 문제가 조금 다릅니다. 풀이하는 문제가 이 책에 만약에 문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면 심화 세무회계에서 보통 다루는 건 1번부터 한 6번, 7번 정도까지 그렇게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고 2차 세무회계에서 다루는 과정은 한 3번, 4번부터 10번까지 그렇게 내용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간의 내용들은 거의 70% 내용들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너무 어려운 내용 2차 때도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내용들은 이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 내용까지 다 해야 될 게 아니라 시간도 부족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1차 여러분들 세법 개론 때 배웠던 대로 다시 한번 복습하고 그리고 결국 우리 목적은 내년 2차 동차하고 그다음 올해 1차 시험 여유 있게 붙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과정 목표는요. 이렇게 심화 세무회계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내년 2차 때 그거 대비하는 것도 있지만요. 결국 이제 1차를 붙어야 2차를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1차를 좀 안정적으로 붙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1차 시험이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요즘 1차 시험이 2차 때 세무계책이 있는 것들이 문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때 세무계를 요즘 공부해놔야지 여러분들이 1차 대비를 어느 정도 좀 많이 편하게 좀 진행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목적은 세법 개론에서 배운 내용을 확실하게 복습을 해야 됩니다. 세법 개론에서 배운 내용들이 있죠, 여러분. 의제배당도 공부했을 것이고 감가상도 공부했을 것이고 하긴 했어. 내 머릿속에는 지금 있긴 있어. 근데 풀 수는 없어. 지금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할 거고 혼자 공부할 때보다는 좀 더 확실하게 복습할 수 있도록 같이 정리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인 1차 객관식 점수를 확보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고 또 내년에 2차 때 우리 회계사시험 같은 경우는 1차 끝나고 2차까지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뭐 세무사시험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짧은데 회계사시험은 그 기간 내에 굉장히 많은 과목을 달라 그러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2차 보고 나서 또 몇 과목 이상 좀 붙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 5위에가 뜬다 그러면 이제 다시 1차 보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2차 때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법 공부를 해줘야 돼요. 전체 과목 중에서 2차 과목 중에서 6개 과목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되는 게 사실 세법이거든요. 그래서 세법을 미리 좀 해두시면 내년 2차 때 굉장히 좀 수월할 수 있게 됩니다. 수업 운영 방법 말씀드릴게요. 수업은 3중 구조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론 정리하고 그다음 문제풀이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리마인드하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심화 과정까지는 리마인드가 좀 진행되고요. 여러분 세법 개론 시간에도 제가 리마인드를 진행하고 그다음 심화 서미에까지도 아직 노래가 세법이 많이 익숙지 않기 때문에 리마인드를 매일매일마다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론하고 문제를 크게 나눠보시면 돼요. 이제 수업 시간 하는 내용들은 각 챕터마다 이론 내용을 쭉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풀이를 좀 하게 될 겁니다. 이론 정리일 때는 여러분 이거 다 알죠? 하고 넘어가지 않아요. 다 몰라 우린 지금. 다 까먹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리를 할 건데 다만 세법 개론 시간에 했던 이론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법 개론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한테 우리가 하나하나 내용을 설명했어요. 더하기 빼기부터 설명했는데 지금 더하기는 알거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입금 산입이 뭐다. 이건 알고 있는 거야. 손금산이 뭐다 이건 알고 있단 말이지. 유보를 언제 하고 마이너스 언제 하고 이건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설명하는데 시간은 좀 짧게 정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정리만 하는 단계로 들어갈 거고 대신에 이제 규정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들은 개론 때처럼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할 건데 문제풀이가 저희 책에 있는 문제가 1차부터 마크가 있고 2차부터 마크가 있어요. 잠깐 좀 볼까? 83쪽을 잠깐 보시면은요. 83쪽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 4번 부가가치제에서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필수 1차, 2차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러니까 필수 문제는 여러분 최소한도로 풀어야 되는 문제. 이거는 꼭 풀어야 된다 이거고 가끔씩 질문하시는 게 필수만 풀어도 2차 대비가 충분히 됩니까? 2차 대비가 됩니까? 라는 질문하시는데 필수만 가지고 안 될 수 있어요. 필수는 최소한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필수 문제 다 정리하고 나서 이제 필수 문제 안 붙은 문제들도 여러분들 연습 한번 풀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옆에 이제 난이도 구분이 있는데 1차, 2차라고 돼 있죠. 이거는 1차 때도 봐야 되는 거고 2차 때도 봐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1차, 2차 두 개 붙었으면 심화 세무회계 때도 풀이하는 문제라는 거고 2차 붙어 있으면 이건 2차 세무회계 때도 풀이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공통으로 풀이하는 문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문제처럼 필수가 붙어 있는 문제가 있고 안 붙은 문제가 있어요. 필수가 안 붙은 문제는 거의 대부분 수업 시간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다르지 않지만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필수가 없어도 체크하는 것들이 좀 있을 거고요. 그다음 1차 없이 2차만 붙은 거 있어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심화 때 보는 건 아니지만 몇 가지 것들은 제가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푸는 건 필수자하고 1차자가 동시에 붙은 문제, 그거를 같이 풀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문제 같은 경우는 일관된 풀이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억수비 문제 푸는 거, 기부금 문제 풀이하는 거, 대손 충당 문제 풀이하는 거, 뭐 퇴직급여 충당금, 금융소득, 연금소득 해가지고 일단 세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계산형 문제를 맞추려면 각 문제마다 풀이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일관성 있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풀 때마다 문제 풀이 방법이 다르다면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풀이 방법들을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론 내용을 정리할 때 여러분 세법 이론 내용이 크게 둘로 구분이 돼요. 완전히 이론형 문제로만 나오는 이론이 있고요. 그러니까 1차 시험에 말 문제를 위해서 필요한 이론 부분도 있고 계산을 위해서 필요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오로지 계산형 문제를 풀기 위한 이론들만 정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때 말 문제로만 나오는 이론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객관세법 단계 정리할 것이고 그건 지금 신경 안 써도 돼요. 그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추가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오로지 계산에만 초점 맞출 겁니다. 이게 확실히 돼야지 나머지 내용 참가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범위를 많이 확장시키지 않을 거고 지금 오로지 각 챕터마다 계산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요것만 좀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챕터 1 같은 경우에 법인세 총설이 나와요. 법인세 총설 같은 경우에 계산을 위해서 필요한 이론 내용이라고 한다면 3년도 확인밖에 없어요. 나머지 내용들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 한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형 문제에만 최적화되는 그런 이론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내용을 다 하는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법은 아시다시피 유효기간이 좀 짧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바로바로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날 여러분들 수업 시간 전에 전날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를 할 것이고 요거는 이제 강의에서 여러분들 따로 잘라가지고 여러분들 별도로 복습 강좌로 넣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 학원에서 말하기는 한 3번 정도 들을 수 있게끔 그거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리마인드는 그 다음날 아침에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시고 하고 시간을 들으시고 또 열릴 거야 복습 강좌로.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또 한번 들으시고 또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또 한번 들으시면 다시 날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잡아낼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강 듣는 분들은 실강에서 그 다음날 아침에 해드릴 거예요. 내일부터 이제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해드릴 거고 대신 복습 강좌로 또 열릴 거니까 여러분 편하실 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계속 들으면서 복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교재는 녹색 책하고 빨간색 책 2권입니다. 녹색 책은 이론 교재, 우리 세법 워크북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진행할 거고, 요건 세법 개론 시간에도 같이 정리했었죠. 그리고 심화 세무회계, 2차 세무회계 전부 다 여러분 학교 갈 때까지 요 책은 단권화시켜서 이론 내용 정리할 거고, 그다음 문제집은 빨간색 책, 요걸 볼 겁니다. 요게 지금 2권이죠. 2권인데 두꺼워요, 어때요? 시중 세무회계 책 중에 가장 얇은 책이야. 가장 얇은 책이야, 이게. 가장 얇은 책인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정도는 사실 2차 때는 다 섭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연습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은 아직 그럴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객관세법 들어갈 때까지 지금 단계에서는 한 번 정도 1회독한다 라고만 하셔도 충분해요. 2번 볼 수 있다? 엄청 좋아. 사실은 엄청 좋은데 시간이 허락되면 그렇게 하는 거고, 시간이 안 됐을 때는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책을 성립하시면 객관식 할 때도 굉장히 도움되고 내년 2차 할 때도 좀 수월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필기노트 한 권 나갔을 거예요. 요거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풀이하는 문제 중에서 판서를 해야 되는 문제들, 그걸 여러분들을 필기노트에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필기하는데 시간 많이 들이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다 필기해 온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용하시면 되겠고, 칼라로 된 걸 원하시는 분들은 그 학원 여러분들 그 복습 강좌 쪽에 이 칼라로 된 게 파일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걸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시간 오신 분들은 그 단색으로 인쇄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걸 이용하셔도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겁니다. 자, 몇 가지 주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세법 개론틀 말씀드렸지만 세법을 연구하는 목적의 과정이 아닙니다. 이건 절대 지키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는 수업 목적으로 시험을 붙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이제 세법을 좀 하다 보면 개론 때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알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가끔 가다가 법이 왜 이렇지? 이 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던가, 아니면은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더 절세 전략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던가, 여러 가지 그런 실무적인 요소 또는 연구적인 요소들이 생각날 수가 있습니다. 멈추셔야 돼요. 수업 목적 공부는 그냥 우리는 문제 푸는 겁니다. 현행법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 조문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걸 기억하고 우리 문제 풀이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빠듯합니다. 해야 될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는 초점을 잡으셔야 돼요. 공부하는 초점을, 공부하는 길을 맞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목적에 맞게만 여러분들이 가주시면 될 것이고, 만약에 중간에 이런 생각이 내가 든다, 이쪽으로 생각이 든다, 과감히 멈추셔야 돼요. 안 가셔야 됩니다. 아예 그럴 때마다 나를 멈추시고 더 이상 공부하지 마세요. 세법 공부를 하지 마시고 여기서 딱 멈추셔야 돼. 차라리 풀었던 문제를 몇 번 반복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법 법조문의 내용을요, 의문을 품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 의문을 품지 말고. 그렇다고 그냥 무작정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조문이 왜 생겼는지 그건 전부 다 우리가 공부할 거기 때문에 그냥 그거에 맞춰서 기억하시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이거를 파고 들어가지고 바꿔야지, 국회 가셔야 돼 그러면 뽑아드릴게. 국회 가시는 건데 그건 나중에 붙고 나서 그때 하시는 거지, 지금 할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복습하실 때는요, 복습 순서는 일단 수업 시간에 되었던 이론 내용 있죠. 이론 내용부터 먼저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관련된 이제 문제풀이인데, 문제풀이도 수업 시간에 풀이한 문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풀지 않은 문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는데 반드시 둘 다 하셔야 돼. 가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세무회계 문제를 풀다 보면 재밌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좀 되면은 세무회계 문제 푸는 게 재밌어. 근데 워크북 이런 내용이 있는 건 재미없어. 워크북 이런 내용은 세무회계 풀면은 막 풀려. 내가 접대비도 막 풀리고 업주비도 풀리고 기부금도 막 풀린단 말이지. 그러면 문제만 풀이하신 분들이 있어요. 문제만 풀이하신 분들. 그럼 이 책에 있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맞출 수 있겠지만, 이 책에 있는 문제를 약간만 변형한다면 못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론 내용이 같이 공부가 돼야 돼. 이거는 밥하고 국하고 밥하고 반찬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반찬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도 되나? 반찬만 먹으면 짜잖아. 밥도 같이 먹어줘야지. 맞잖아. 국만 먹으면 안 되잖아. 밥도 같이 먹어야 되는 거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론 내용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 나는 이거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 절대 네버. 책을 쓴 나도 내 머릿속에 있는지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어. 가끔 그래요. 질문을 해. 그게 책에 어디 있지? 선생님 책에 있어요, 그러는 거야. 우리 책에? 찾아보면 있어. 왜 있지? 내가 쓴 거를 내가 까먹을 때도 있어요. 나도 자주 안 보면 까먹는단 말이지. 그런 것들을. 그래서 항상 이런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걸 기반으로 문제를 풀이하는 거예요. 그냥 뭐 창의적인 문제를 풀이하는 게 아니고 우리 법조문대로 문제를 풀이하는 거기 때문에 이론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바뀌어도 되는데, 문제부터 먼저 풀고 나서 그리고 이론 정리를 해도 좋고, 아니면 이론 정리하고 나서 문제풀이도 좋고 상관없는데 둘 다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문제풀이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오늘은 문제풀이하는 게 많이 없을 거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문제풀이 많이 할 건데, 문제풀이 하려면은 한 문제 풀고 해답 맞춰보고 한 문제 풀고 해답 맞춰보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복습이 안 끝나. 한 문제 풀었을 때 틀렸을 거거든 분명히. 그러면 그걸 정리하는데 또 막 30분 40분 걸려. 또 한 문제 풀이하는데 또 틀렸을 거거든. 그럼 또 정리하는 시간 많이 걸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만약에 10문제를 풀었다. 10문제를. 10문제까지 못 풀 거야, 하루에. 5문제를 만약에 풀었다 라고 한다면 한 문제당 15분에서 20분 정도 잡고, 보통 한 문제 사이즈가 10분에서 15분 정도 풀릴 수 있는 양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 되면 이제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들 거야. 있을 때 가면 뭐 5분 만에 풀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인데, 일단 지금은 처음이니까 한 문제당 15분에서 20분 정도, 그 정도 잡고 모의고사 본다는 생각으로 쭉 5문제를 쭉 푸세요. 쭉 풀고 그리고 해답 맞춰보고 틀린 부분 정리하고 다시 이론 내용 들어가서 확인하고, 이런 순서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쭉 풀다 보면 또 재밌어. 막 궁금해, 해답 맞춰보고 싶어. 그래도 참고 5문제 다 풀 때까지, 그리고 전부 다 풀고 나서 그리고 해답 맞춰보고, 그럼 복습 시간도 좀 짧아지게 되고 좀 재밌을 수 있어요. 혼자 푸는 게 쉽지 않다. 그럼 이제 수업 들은 친구들끼리, 우리 시간 듣는 친구들이 있다면 몇 명끼리 이제 그룹을 잡으세요. 잡고 만약에 오후 1시에 수업이 끝났어. 그럼 점심 먹고 나서 2시부터 3시까지 또는 2시부터 3시 반까지 같이 모여서 푸는 거야. 해답은 돌려서 채점하지 말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스터디도 다른 스터디 하는 거 아니야. 스터디라는 거 그런 거 스터디 하는 거야. 같이 문제 풀이하는 스터디를. 토론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다 몰라. 모르는 사람끼리 토론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나중에 2차 때, 유예 때, 그럴 때 가서 하는 거지 지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같이 문제 풀이하는 거 한다면 문제 풀이하는 시간도 좀 줄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좀 수월하게 끝까지 좀 버틸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복습 방향은요, 우리가 지금 공인회사 시험이나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는 1등, 2등 해야 되는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는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고요, 커트라인 넘어서 빨리 붙는 게 우리의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60점을 넘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거기에 맞게 공부를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이상한 문제들, 그거를 지금 붙잡고 푸는 게 아니고요, 자주 나오는 문제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가지고 이런 문제 나오면 난 무조건 맞추겠다. 시험 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도 나오고 중간 정도 난이도 문제도 나오고 쉬운 문제도 나와요. 쉬운 문제를 실수 안 하고 붙는 게 합격하는 거고요, 중간 정도 난이도를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많이 풀어서 합격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붙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려운 문제만 딱딱 나오는 경우도 가끔 어쩌다 한 번 있어. 작년 세무사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그냥 상상, 최상, 상, 최상 뭐 이런 식이었어. 그러니까 그런 해가 나오면 이제 어쩔 수가 없는데 그때는 이제 상도 어쨌든 내 논리를 가지고 풀어내야 돼. 그래서 숟가락 40점이라도 넘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나오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인 거예요. 그건 어쩌다 한 번. 물론 세무사 시험은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세무사 시험은 지금 응시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다 보니까 무조건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다 상으로만 깔려 있는 문제들도 나온단 말이죠. 근데 회계사 시험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올해 2차 시험도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는 풀 수 있는 문제들, 우리 필수 문제만 하더라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시험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자주 나오는 거, 자주 출제가 되는 것들을 반복해서 틀리지 않게 연습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자, 내용도 이론 내용 정리할 때도 따로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내용 정리할 거 없고요.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만 그대로 정리하고 기억하시면 돼요. 워크북에 있는 거의 대부분 내용들이 다 세법 법조문의 내용들, 판례에 있는 내용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입법을 한다든가 절세 전략을 고민한다든가 또는 가끔 이제 머리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풀이법을 응용해. 선생님 저는 선생님 풀이한 방법보다 이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어. 알려주시면 참조할게요. 제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단계는 우리가 세법 개론 한 번 배웠잖아. 2차 시험이 어떻게까지 나오고 어디까지 나오고 하는 거를 모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풀이법을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알고 있는 내용만 가지고 풀이법을 만드시는 거야. 이게 2차 때까지 쓰일지 안 쓰일지는 몰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본 사람이 만든 풀이법이 올바른 풀이법이 될 수 있는 거지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풀이법 만든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강사가 되시고 나서 강의하실 때 그때 가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풀이법을 숙지하시는 게 더 빨라요. 숙지하셔가지고 배웠던 풀이법 같은 거를 그냥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복해가지고 익히는 데 시간 들이기 좋습니다. 하다 보면은 그 배웠던 풀이법도 여러분들이 답안 쓸 때 다 안 써도 되겠네? 난 이것만 써도 되겠네? 또는 굳이 계산과정 안 써도 내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빨리 여러분들이 습관화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풀이법도 따로 응용하거나 뭐 사례를 또 상상하는 분들이 있어요. 책에 있는 사례는 상황 1로 나와 있는데 선생님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실제 세법 사례 같은 경우는 세금과 사례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접해보지 않고 만드는 사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법 같은 경우는 그 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많은 사례를 상상하거나 그러실 필요 없고 그냥 책에 있는 문제 그대로 얘를 풀어낸다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아무리 시험 문제, 의미 있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풀이할 수를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할 것은 어떻게 하면 지금 워크북 내용하고 풀었던 문제를 잘 기억할 것인가 요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실 제가 아까 한 번 1회독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1회독해서 머릿속에 남을까 안 남을까? 안 남지. 근데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돼. 솔직히 말하면. 이 책도 많이 풀어야 돼. 많이 풀어야 돼요. 한 10회독 이상은 해야 될 수 있어. 사실은. 근데 지금 단계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보통 조교들 상담하면 이렇게 해요. 세무회계 공부하면은 1회독해서는 의미 없다. 2회독하고 3회독하고 몇 회독 해야 된다. 왜냐면 본인들이 그렇게 했거든. 언제 했냐? 2차 붙을 때. 본인들도 심화 때는 그렇게 못했어. 근데 붙을 때는 세무회계 여러 번 회독하면 좋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해봐서 붙었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심화 때는 사실상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이 7월 달이잖아. 7월 달. 그럼 9월 달에 객관식 들어가잖아요. 그럼 7월, 8월 2달 동안 지금 우리가 세무회계하고 뭐 재무회계 연습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과연 몇 회독 할 수 있냐? 강의가 8월 말에 끝나는데 맞잖아요. 2회독 이상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 과정 끝나면 바로 또 객관식 진행하거든. 9월 달부터 회계 들어가고 객관식 회계 들어가고 상법 들어가고 뭐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지. 경제학 들어가고. 그럼 막 정신 없어. 그럼 이제 10월 달 10월 말쯤 되면 세법 또 들어가. 객관식 세법. 그럼 세무회계를 몇 회에서 이상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고 나서 다 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 시간 자체가 많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특히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는 세무사 시험은 몇 번도 볼 수도 있겠지만 회계사 시험은 우리가 배우는 양이 너무 많잖아요. 과목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 게 회계사 시험이에요. 가장 많은 과목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2회독까지 3회독까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럼 안 되면 우리는 그 다음 이제 차선책을 찾아야 돼. 그 차선책이라는 게 뭐냐? 오늘 복습을 하잖아요. 만약에 오늘 문제 풀었던 거. 그럼 오늘 복습할 때 돌아가서 풀 거야. 푼 거를 시간 좀 지나고 나서 또 풀어야 돼. 그거를. 시간 지나고 나서 한 번 다 돌리고 풀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한 번 다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방법이 되지. 오늘 5문제 풀었어. 푸는데 1시간 반 걸렸어. 틀린 거 정리했고. 그럼 내일 아침에 좀만 일찍 와. 그럼 내일 아침에
그걸 또 푸는 거야. 내일 아침에 당연히 머릿속에 기억이 있을 건데 그럼 이틀 있다가 풀던가. 아침에 좀만 일찍 와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잊기 전에 한 번씩 더 풀고 그렇게만 풀어도 이해되고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푸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나는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럼 일주일 있다가 풀어보든가. 일주일 있다가. 그렇게 하면 날아가기 전에 또 한 번 정리할 수 있고 이해독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끝나고 이해독하는 건 사실 불가능해 지금. 시간적인 자체가. 그래서 오늘 월요일 날 풀었던 거 있다. 그러면 내일 한 번 더 풀다든가 아니면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푼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두 번째 푸는 건 좀 빨리 풀 수 있거든요. 시간 자체를 좀 줄일 수 있어요. 그렇게만 하더라도 이해독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아니면 주말에 몰아서 푼다든가 내가 일주일 동안 풀었던 걸 주말에 몰아가지고 좀 푼다든가. 수업이 지금 주말에는 없잖아요. 아, 있어? 일요일날, 일요일 없고 토요일날은? 아, 토요일날은 있고. 근데 오후 수업이 매일 있는 건 아니죠. 그치? 할 수 있지. 그럼 충분히 좀 할 수 있을 거야. 개론 때처럼 뭐 오후 수업이 매일 계속 있고 뭐 이런 거는 아닐 거잖아요. 심화 과정에서는 오후 수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할애해가지고 이해도 효과 내려면은요, 한 번 풀고 그냥 버리지 마시고 또 잊어버리기 전에 뭐 일주일 이내 한 번 더 풀이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이해도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이거를 뭐 3회독, 4회독, 5회독까지는 지금 단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그건 나중에 2차 때 가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